오늘 재판 결과 잠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진행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오늘 그 재판 기일은 여기 보면 7월 13일 날 오늘 재판을 했거든요. 원래는 7월 27일 날도 기일이 잡혔어요. 그런데 8월 11일로 예정됐고요. 그다음 24일 그 후에도 이제 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아, 벌써 많이 잡혀 있네요. 예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사건이기 때문에 기한이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내에 한다고 했는데 일단 6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6월 29일 날도 예정돼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7월 13일 날 세 분에 정했습니다. 이게 강영식 수사과장,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1월 달에 저기 그 폭처법 그걸로 해서 시법으로 해서 집시법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죠. 그 당시 수사과장, 그 다음에 조광영, 그 다음에 2월달 수사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수사과장을 증인 신청해서 증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효충이라고 해서 또 실무 수사관 이렇게 세 사람을 오늘 증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 불법이라든가 또 불법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광 목사님을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례적으로 너무나 신속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밝히려고 이렇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일은 8월 11일 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기는 사실은 다음 기일은 우리 대국본에 김승호 총장님을 증인 신청했어요. 저희한테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결정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간첩이란 그 간첩 같다는 표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는 기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전에 그 대통령 취임하기 전 또 그 전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서 허심탄회하게 강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그다음 나는 대통령으로서 뭐 어떤 비판도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들었어요.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또 우리가 대통령 그때 선거 대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것이 맞는지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한 거 아닌지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 신청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소인 조사도 안 하고 하는 경우 피해자 조사도 안 하고 하는 경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신청했더니 재판부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일단은 대통령이 정광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해서 진짜 처벌 의사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올라갔거든요. 무혐의 올라간 것이 왜 갑자기 기소가 됐는지 그 사이에 처벌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한 여러 가지 표현이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인지 이 부분도 다퉈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오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재판부도 고심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 정치적으로 왜 소득주도 성장을 하느냐, 그 다음에 원전을 파괴하느냐,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파괴하느냐 이런 부분이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사실 조회하는 것까지 일단은 받아들여졌어요. 할렐루야. 청와대에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 자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개인 자격으로서 과연 그런 의사표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설령 정광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진짜 처벌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달라. 그렇죠. 왜냐하면 처벌하는지 안 하는지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제3자가 그냥 고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느닷없이 고발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기 어렵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늘 중요한 쟁점이 됐고. 그 아주 정확한 팩트네요.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불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1월 2일 날 정광 목사님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근데 그날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고발을 했어요. 근데 고발장을 접수한 그 다음 날부터 3일부터 수사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5일날이 일요일인데 휴일날 경찰관이 출근해 가서 그 녹취록을 다 풀고 자기가 심지어 그 돈도 국가 돈으로 해가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오늘 사건의 제일 중요한 것은 1월 20일날 기독자유당 부분은 선관위에서 고발 안 했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그 이사장이 있는 평화나무에서도 고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20일날 경찰이 탐문을 해서 20일날 녹취록을 풀고 그 녹취록 비용이 무려 500만 원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에 그래, 어떻게 500만 원을 들여서 수사를 해주느냐. 그것이 너무 이례적이다. 또 사건도 접수도 안 했는데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들이 경찰 과정에서 트릭을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관위 고발 사건에다 얹어서 한 것처럼 선관위 거는 왠지 공적인 것 같잖아요. 이 기독자유당 녹취록 푸는 거, 그 다음에 김용민 녹취록을 푸는 그 고발 사건의 녹취록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선관위 고발 사건 푸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를 해가지고 500만 원을 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어쨌든 이거는 그 나중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관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고 그로 인해서 국가 예산을 500만 원을 쓰고 그렇죠. 세금이죠. 예, 우리가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해보세요. 녹취록 자기 돈 들여 다 풀어라 가지. 그렇죠. 근데 왜 김용민 이분이 고소한 사건은 왜 국가가 돈을 다 들여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메인 사건은 결국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7가지 그 사건, 그 부분이 과연 진실한지 안 한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견서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깐요, 변호사님. 화면을 조금 더 클로즈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들리시면은 잘 들리시고 화면이 좋으면 좋다고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저걸 좀 하겠습니다. 하나를 좀 풀면 좋겠습니다. 길게 되게. 저희가 카메라 이렇게 할 때 현장 출동할 때 최소한 2명이 동원돼야 되는데 저희 LG에서 방송에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장비도 그렇고 2명이 못하고 제가 밤낮 혼자 이렇게 하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양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수사 개시 과정이 저희가 이제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불법 개시된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재판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했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인을 해서 저희가 증거를 부동의 하는 바람에 이 경찰, 검찰 이 부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입증 계획은 여기서 이 나머지 다음 재판은 그래서 오늘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저희가 해보니까 김용민 이분이 직접 고발을 안 하고 대리인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에서는 오전에는 여기 그 김용민 이분을 그 증인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신문. 이분을 재판. 불러서 고발한 취지가 뭐냐. 8월 11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국본 김승호 총재님을 증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재판기일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 11일 날은 이렇게 김용민, 그 다음에 김승호 총재하고 이 주된 증인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그냥 간단한 증인이에요. 이거는 형식적인 증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24일 하고, 그 다음 길 이후에 중요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법원에서 채택할지는 10일 날 결정될 것 같습니다. 11일 날, 8월 11일 날. 그 다음에 이제 24일 이후로 여러 증인들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오늘 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끝납니까? 이런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27일로 예정됐다가 27일은 정광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고 일정이 있어서 연기를 했어요. 그날을 좀 빼달라. 그래서 재판부도 27일은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 11일로 하고, 그 다음 24일, 그 다음 길은 그 후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정광 목사님 1심과 2심. 1심이 아니고요. 지금 1심이에요. 1심의 연장이군요. 지금 계속 1심 시작됐고요. 1심. 지난번에 했던 거는 구속영장하고 그 다음에 보석 재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재판을 먼저 번에 하신 그 내용과 내용을 김용민 씨가
이렇게 저기 녹취록을 할 때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 돈으로 이렇게 지불해서 그게 지금까지 법적으로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이건 특례다. 이걸 저도 방청인으로서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아주 정말로 신랄하게 신문을 했는데 제가 또 방청인을 볼 때 좀 정말로 안타깝고 배심원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예. 이걸 봤으면 예. 이 수사가 문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요, 말이죠. 그래서 정광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국민 참여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예, 한 예, 이유가 예. 바로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배심원 제도, 제가 아까도 멘트를 했는데 네. 법은 사람이 만드는 양심법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법을 만드는데 정인들이 그런 거를 참 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예. 뭐 대놓고 불법이다라고 하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 누가 봐서 너무나 편파하고 이례적으로 했다는 거, 예, 예. 또 객관적 사정을 봐서 3월 1일 집회를 앞두고 예. 너무나 다급하게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수사보고도 2월 27일 해놓고 18일 날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예. 나중에 문제점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좀 법원은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네. 문제점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 재판의 그 공소 제기 절차, 수사 절차가 불법이냐 아니냐 문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 내용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왜 목사님께서 6월 8일 시국선을 하게 되었고 네. 그 6월 8일 시국선을 한 이후로 비슷한 강의를 똑같이 했거든요. 네, 네. 그게 대육본에서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대육본 그 총재님을 불러서 네. 12월 2일 날 선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선거 개시 전에 무려 6개월 전에 예. 그 집회를 계속 하다가 8.15 집회를 먼저 했죠. 네, 네. 그다음에 10월 3일 집회를 했고 네. 10월 9일 날 집회하고 예, 예. 24, 25일 집회하고 예. 계속 그 다음부터 이제 강화문 예. 주일 연합 예배 예. 이런 집회를 하게 됐는데 예.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을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국민 계몽 운동, 네. 그다음에 반공산주의 운동, 예. 특히 한기총에 예.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그 공산주의를 막아내야 된다고 해서 네, 네. 그 한경직 목사님, 네. 그다음에 그런 그 조정기 목사님, 실시 김중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네. 1980년대에 출범한 게 한기총이에요. 예. 왜냐하면 NCC 키에 예. 대응하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국민 계몽 운동, 그다음 종교 활동으로서 이걸 했다라고 네. 하는 걸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 저희들을 증인들 유리한 예를 들어서 이충근 박사님, 김문수 지사님, 이동호 교수님, 예. 그다음에 신원식 국회에 내셨는데 장군님, 예. 그다음에 뭐 이재호 장관님, 예. 뭐 이런 분들, 예. 그다음 원전 파기 사대보, 예. 사대 보 해체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원전 문제, 예. 그다음 소득 주도 성장의 네. 문제점.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1년 전에 예측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먼저 알고 했고 네. 지금은 사실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말씀하기가 좋은 것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증해서 이것이 어떤 국민 애국 운동이었지 정치 운동이 아니고 네.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라는 네. 취지를 네. 입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이제 세계 선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광 목사님이 작년 6월 8일 날 시국선을 했어요. 네. 제가 그걸 딱 들을 때 저도 목사인데 네. 아 이건 아니다. 너무 네. 심각하다. 목사가 정치에 너무 관여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정광 목사님 방송을 하다가 네. 우리는 LGS 라이브 갓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계신 복음을 전하는 거라서 이건 정치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언론에 좀 자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자꾸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보니까 지금은 많은 그 시청자들이 네. 정광훈 목사님이 그때 발표했던 것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은 다 맞아 들어갔다. 네. 다 맞아 들어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견주도 정광훈 목사님이 7가지 한 것들이 다 맞아는 거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이 메조 TV들이
주요 언론들이 많이 정광 목사님을 좀 비판적인 이 방송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계속 보면서 저희도 이제 같이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취재 경쟁이 활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특히 이제 먼저 번에 재판했을 때도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입정할 때 막 질문을 하고 이랬어요. 정광 목사님이 다 아는데 뭐 질문하냐 이래도 자꾸 질문해서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취재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진실 있고 사실이 맞으면은 아무리 나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비방을 하려고 해도 진실 앞에는 정직해진다. 그래서 방송할 게 없다. 이래서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수사 과정도 왜냐하면 기자분들도 보시더라도 아 이게 너무나 이상하다. 문제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내려오라고 한 것이 그때 황교안 대표를 하라고 했는데 그건 황교안 대표가 그때 애국 단식을 해서 그런 거고 그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조금. 끝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또 황교안 대표를 비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거 목적을 사유로 선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파 이렇게 헌법을 지지하고 애국심이 있냐 없냐 그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우파라는 개념이 민주당 내에서도 기독교적으로 그 헌법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도 우파입니다. 그렇죠. 또 자유와 한국당, 또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좌파적인 분들이 계세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성향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좌우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여야의 개념이 아니고 그 범야권 개념이 아니라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을 지키는 분을 적극적으로 우파라고 하고 이 헌법에 반대한 분을 정광 목사님은 좌파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저는 이런 걸 잘 몰랐고요. 저는 이제 전도하고 뭐 이런 것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좌파우파, 전도에는 좌파우파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처럼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정광 목사님 구속된 이후에 변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옆에서 계속 타이프를 쳤어요. 잘 아다시피 정광 목사님 옥중서신을 제가 옆에서 계속 타이프를 치다 보니 이게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무슨 그걸 하면서 저는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전에 잘 몰랐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건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집중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재판에 본류의 게임을 목사님이 한 6월 8일 시국선 한 그 강연과 공소 제기된 내용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선거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저희는 입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은 그 우파 좌파 이제 또 지금 그런 쪽으로 이 재판이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런 쪽으로 구속 강도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재판을 계속 보고 같이 이렇게 방영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우파 좌파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게 여론을 잘 알잖아요. 지금은 우파 좌파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아니고 애국을 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광훈 목사님 시국선 하는 게 맞다. 왜? 경제가 다 망가졌대요. 지금 우리가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보면은 보통 저희가 찌개 같은 거 하면 한 5,000원 주면 먹거든요. 근데 이게 시급이 올라가니까 이게 보통 9,000원, 10,000원 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매출도 떨어지죠. 또 우한폐렴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죠. 지금 중소기업이 수출이 거의 다 안 되잖아요. 수출이 안 되고 이런 데다가 또 우리나라의 가장 수출의 큰 목인 원전을 파괴해서 수십조 억이 우리가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러니까 경제가 폭망되니까 정광훈 목사님 우파 좌파 종교를 초월해서 경제가 폭망했다. 여기는 우파 좌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는 종교가 아니지만은 정광훈 목사님 맞다. 대한민국에서는 필요한 분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렇게 변론하실 때 그런 걸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안 좋을 것 그래도 같고. 그것을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증인 신청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말은 그 외교 관련해서 국제 외교 관련해서는 이충근 박사님을 증인 신청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이 맞는지 그런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했던 최광 장관님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신원식 장관님을 그 당시 실제로 목사님이 어드바이스 해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각계 분야에 들었고, 이제 4대강 부분에서는 왜 4대강이 유효한지, 그것이 절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재호 장관께서 나오셔서 뭐 그런 하게 된 거. 그럼 여러 가지 부분 또 대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이동호 교수님이라든가 김문수 대표님을 통해서 재판부에 왜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이 혼자서 비방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한기총 회장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 그 정관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목적이 아니다. 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그리고 혹시 제가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원래 이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미국서 저희 아이들 3명을 낳아서 미국서 출생해서 대학 교육까지 다 했어요. 보면은 교육이 정말 정직하고 바래요, 미국은. 그래서 세계 이스라엘이나 또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도 공부하러 가면 어디 가냐, 미국을 가잖아요. 교육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역사를 빠르게 가르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 지금 강화문에서도 그 우리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사로 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교육이 거짓이 많다. 국사를 왜곡했다. 이런 것도 좀 정인 좀 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대파에서 하는 교과서도 충분히 만들고, 우쪽에서 만들어서 각자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그 창조론, 그다음 진화론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창조론 믿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그럼요. 아니 그 두 얘기를 종교적인 얘기를 떠나서 창조론, 진화론 두 개를 다 가르쳐 주면 많은 분들이 창조론이 더 맞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적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너무 과학적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누구를 뭐 적대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이제는 이제 모든 것들을 그냥 오픈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이 사건이 힘든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 자체가 또 뭐 그렇게 중대한 사건도 아닌 게 이제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네. 금방 검사님도 글쎄 이 한마디 갖고 뭐 자유우파를 중심으로 탄압한다. 이거 갖고 구속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문재인 대통령에서 간첩 같다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 권력을 지신 분이 나 간첩을 했다고 명예훼손을 고소하라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옛날 속담에 왕은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왕이 욕을 좀 먹어도 욕을 먹는 거를 받아주고 그걸 그걸 국률이 얘기하는 게 왕이지, 그렇다고 자기한테 욕한테는 다 잡아가는 왕이 우리나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광훈 목사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감정이 없다. 내가 했던 거는 그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한 것인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게 아니라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공산을 안 간다면 아니라고 해주면 좋겠다. 그럼 정광훈 목사님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사상가를 신용복 선생이라 한 것 자체를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거에 대해서 한다면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6.25 담화문은 훌륭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지지하겠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진짜 국민한테 냉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놓고 종전선언이 꼭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그 앞 단계가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거는 좀 더 중대하게 한번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그걸 재판부에 허심탄회하게 사실조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재판부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재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 한국전에 참전해서 젊은이들 죽은 그 병사들이 한 5만 명 되잖아요. 그건 이제 죽어서 그 삶의 고통은 다 없어졌지만 우리 한국 6.25전에 참여해가지고 부상자가 있어요, 상용자. 팔다리, 두 다리가 없고 또 눈이 막 안 보이고 또 전쟁 후유증 막 이런 걸로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많아요. 각 주에 가면은.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났을 때 한국 국민으로서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한미 동맹이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가서 하여튼 뭐 다양한 의견이 국민들이 결국 좋든 싫든 뭐 결국 대다수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허심탄회하게 정부가 다 공유되면서 어느 쪽이 맞는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너무 적대적으로 한쪽 편향적으로 가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못 간다는 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너무 안타깝죠. 그 지금 낙동강 전투에서 그렇게 하신 분인데 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또 우리 민주화 운동 하신 분도 우리가 예우를 하듯이 이렇게 해야지. 이 적군과 악군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제 주일인데도 그걸 가서 생방송을 안 해서 가서 했거든요. 최초의 우리나라 사승 장군이잖아요. 그분이 낙동강을 최후의 그 전쟁을 연기시키지 않았으면 유엔군이 들어올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우리는 전쟁 영웅이고 우리는 국민훈장을 줘서 마지막에 추서를 해야 될 이런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박원순 그 시장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공과를 나눠서 얘기해야 된다. 그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도 과가 있는 부분과 공이 있는 부분을 나눈다면 공이 월등히 많은데 그래서 못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유족들을 볼 때 진짜 훌륭하시다. 일단 뭐 그 유족들이 국립현충원 안에도 국립여기 안에도 그 저기 대전 그 현충원인가요? 거기에만 안장해도 우리는 편안하다. 저는 그분들이 진짜 애국자고. 애국자죠. 근데 나중에 또 그거는 또 역사적 평가가 또 달리 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전부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라는 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역사지만 이건 뭐 눈앞에 딱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역사 이전에 현실로도 보이고 역사로도 보이는데 너무 좀 아쉬움이 많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 본인이 명예훼손을 고소한 게 아니고 딴 분이 제3자가 고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니까 보통은 그 의사를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진짜 처벌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확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또 개인이 하나를 했다 해도 그러면 제가 누구를 고소했다 하면 이렇게나 크게 재판을 하겠어요? 이런 게 제가 먼저 번에 그 방청객으로 있으면서 정말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목사님하고 제가 구치소 계실 때 그래서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제가 원했던 게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신 기자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그러니까 기자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알려질 수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LG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아쉬움이 다른 메이저 언론도 이런 사실은 이건 국가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정말로 KBS나 MBC나 SBS 뭐 이런 데서 방송해서 국민들이 이건 정말로 나를 위한 건데. 근데 이제 뭐 그걸 서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해들 부분을 서로 그 오해는 조금
이제 내려놓고 예,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너무 네. 저쪽을 너무 공격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뭐 그렇게는 공격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방송을 하면서 그쪽에 뭐 특별하게 그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직하고 진실한 건 언젠가 밝혀지죠. 예, 저는 그걸 확신하는 게 언론들이 훨씬 많이 유해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제 먼저 번에 기자들하고 해봤는데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네. 예. 하여튼 뭐 많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많이 억울함을 많이 밝혀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네요. 이제 그 법원에서도 그 제3자가 명예 고소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그거를 그 의견을 타진해 본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일단 증인으로 나와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재판부도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불러서 하긴 좀 그렇고 그럼 대통령이 처벌을 원한다. 그럼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입장을 밝히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진짜 간첩이냐 아니냐. 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법원에서 이제 이 변호인이 요청을 했으니까 재판부에서는 받아서 최소한 뭐 사실 조회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말을 객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윤희상 묘지에 이렇게 헌화하고 이런 걸 조금 너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보이는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것에서 평가를 한 거니까 그 자체가 뭐 거짓말은 아니고요. 그에 대한 그 가치 평가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하고 조금 다르고요. 또 공인적인 지위에 있는 분에 대한 한 거니까 그거는 좀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 LG에서 존경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3자가 대통령 명예훼손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법원 판사에게 그 본인한테 지금 대통령께서 그거를 받아주시겠나, 용납을 못하겠나, 처벌을 원하겠나, 그걸 요청을 했답니다. 그 증인으로. 그래서 그만 재판부에서는 반드시 서면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대통령의 의사가 답이 와야 된답니다.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 그렇게나 옹졸하신 분은 아니다. 그렇죠. 처벌 해달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뭐 욕을 할 수 있고 다른 분이 제가 아는 누명도 쓰고 목사님들은 얼마나 누명을 많이 써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들 누명 많이 써도 그거 다 하면 목회 못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 5천만 백성이 있는데 누구는 뭐 다 좋은 사람이 있고 어느 나라든지 다 100% 만족한 대통령과 백성이 없는데 우리가 뭐 그냥 뭐 냉정히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흥미 있고 관심이 있는 포인트인데요. 너무 그런 정확한 팩트를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변론으로 신문을 하셔서 저희가 너무 힘이 되고. 아니 뭐 신문은 대부분 다른 변호사님 하셨고요. 저는 이제 메인 사건 저쪽에 그러니까 수사 절차 불법보다도 메인 사건에 대한 증인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저는 그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거는 재판에 가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또 많은 이제 요거는 성도님들과 또 애국 시민들이 궁금한 건 사랑제일교회 그 강제 철거에 대해서 1차, 2차 왔다가 지금은 좀 뜸해졌는데 그래도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언젠가 또 용역이 올 거 아니냐. 올 수는 있지만 저희가 또 지금 또 사건에서 또 강제집행 정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고등에. 그래서 그 사건을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 서울고등에 보시면 이게 지금 강제집행 정지가 넣어가지고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를 좀 안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서울고등법원에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우리가 가정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정 사랑교회고 여기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여러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가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 이 변호인들이 오시면 우리 호재현 변호사님, 법무부 위하고 저하고 신청을 해서 다시 강제집행 정지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아마 이것도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지금 보시면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금 정지를 위해서 고등법원에서 조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사랑교회 제일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대국본 청교도 영성훈련원 그다음 기독자유당, 그다음에 바이블랜드 등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다시 쟁점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고 있고요. 또 조합에서 이제 조합장하고 관리이사가 사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임 조합장을 8월 달에 선임해요.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물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와서 좀 무리수가 있다고 해서 집행불능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게 개의 교회도 아니고 또 본인 생각에도 40억 주고 260억의 땅만 팔아 넘기고 그리고 이 부당이득을 취하겠다고 하면서 내보내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조합 내에서 속여서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국본 청교도 영성원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방송하면서 그 교회 측에서 정강 목사님이 그러면 그게 너무 부당하면은 우리는 돈을 협상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 이만한 넓이를 주면은 우리가 납비워주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금 당연한 거예요. 땅은 협상이 바꿔져 있는 건 있었고요. 그다음 건축비 협상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2017년 관리 처분을 받을 때 이 건축비를 계상해서 얼만큼 예상을 해야 되는데 100억밖에 산정 안 했어요. 전체 예비비로. 그러면 한 7, 80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해줄 것처럼 계속 속이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불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갈등이 조정 중재가 돼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시청자 여러분,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정강 목사님 변론과 또 사랑제일교회, 저는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사랑제일교회 강제 집행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새벽에 막 쏜살까지 달려가서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용력이 한 500명 정도. 경찰이 완전 무장했어요. 막 대모대하는 거에 방패를 들고 완전히 방패를 들고 이렇게 와서 용력이 안에 와서 포크레인으로 막 끌어내고 뭐 용력들이 완전 무장해서 끌어내고 또 안에 가서 막 분무기, 소화 분무기로 여성도들에게 막 분살했어요. 저는 세계를 36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런 거는 미국에서도 대모 많이 하거든. 흑인들이 경찰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 성도들에게 소방 분무기를 뿌리는 건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처음 봤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 이제 안팎으로 촬영해서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이건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성희 변호사님이 가방을 들고 혼자 막 쏜살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성희 변호사를 따라갔더니 거기 법원에서 나오신 분이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이 근데 이제 그 두 단계입니다. 잠깐요. 그 집행관 이제 저희는 잘 몰랐죠. 그런데 그 이제 법원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휘하시는 분한테 가더니 뭐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가까이서 좀 이제 업무이기 때문에 좀 멀리서 소리는 못 듣는데 뭘 하더니 가방에서 소리를 꺼내고 이러더니 뭐 이제 자기들끼리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뭐 말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쉼없이 철거한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때 이성희 변호사님이 1시간 정도만 늦어서 완전히 다 끌어내고 거기 딱 장하고 딱 장하고 틀면 그때는 우리가 손을 못 쓰잖아요. 근데 그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왔을 때 제가 말씀하신 건 첫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했던가요? 첫 번째 때는 당연히 제3자 이의가 하는 사람들이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 6월 5일이고요. 그다음에 6월 12일 날 안 왔고요. 그다음에 뒤늦게 이제 오게 됐잖아요. 그때 할 때도 자기들이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거는 왜 무리수를 뒀냐면 대국본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있으니까 이걸 못 드러내면 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불법적으로 그냥 감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심했어요. 네, 너무 심하게 했죠.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켜가지고 예. 그 낙동강 전투처럼 그 거의 다 95% 이상 다 넘어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둘 신기하게 다 나갔어요. 예, 95% 됐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 막 문신 이런 그 용력들이 깡패들이죠. 막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점핑 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남자 네, 성도들을 때리고. 막 여기를 해가지고 여기 하면 이빨이 나가고 막 상처가 나고 또 막 여성도들을 들어서 네. 막 강문시키고 제가 다 봤거든요. 현장에서 네, 촬영을. 네, 네. 이건 뭐 완전히 불가능한데 95%는 완전히 된 네, 거예요. 네. 변호사님이 그때 1시간만 늦게 오셨으면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때. 그거는 그제 첫 번째 얘기고 예. 두 번째 때는 많은 분들이 예. 노력하셔가지고 아니, 첫 번째. 첫 번째 때는 예, 그거는 이제 설명을 좀 필요했던 예.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설명을 듣고 이분들이 이제 가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파워풀하게 사람 아니요, 제일 많은 분들이 기도하셔서 한 거고요. 저는 뭐 잠깐 한 없어서 거고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네, 예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